소양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양특강 강사님으로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면우 교수님이시고요. 이면우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90년대 한국 실정에 맞는 그 독창적인 경영철학을 수립하자는 뜻에서 W 이론을 제창하신 후에 우리나라 학계 및 산업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셨던 학계 교목이십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국가 성장 동력의 마지막 대안, 창의성이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 이면우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성인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간공학으로 석사 박사를 취득하신 후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는 울산과기대 디자인인간공학부 석좌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면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우신데 안 됐습니다. 제가 나도 어차피 다른 인간들이 교양 시간은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즐겁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자극이 될 만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에어컨 들어오고 분위기 좋으니까 불을 말까 꺼주시고 조금 주무시다가 최후에 한 5분, 10분 동안 중요한 얘기가 좀 나갑니다. 그때만 들으시면 처음부터 눈을 부릅뜨고 들은 사람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고 아주 말까까지 자 이거 좀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어디 앉아서 네. 이 사장님이 그 한자를 못 읽는 연구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우리 어차피 글로벌라이즈 해야 되니까 한자 몰라도 오늘은 용서를 해드려요. 그래서 국가 성장 동력의 마지막 대안이 뭐가 있냐, 창의성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근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를 순서 잡았는데 국가 산업의 위기다. 이건 하도 여러 군데서 들어서 새롭지도 않으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위기 요인은 우리가 고목나무 같은 나라다. 올드 파라다임이다. 쓰나미같이 현재 쓸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팀장법점은 아실라나요? 옛날에 브라더스 포가 부른 반전 포성 중에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꽃들은 어디로 갔나? 그런 지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 제목에 맞춰서 사라진 꽃들을 여기 열거를 그래서 60년대 가발 목재, 섬유 봉제, 신발, 자전거, 가전, 철강 이게 다 갔다. 한때 세계 시장 2등까지 풍미하다가 한 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하고 이렇게 살포시 내려놨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은 철판 깔았냐? 느드득한다. 그랬다가 아주 거센 항의에 부딪혀 버렸어요. 반도체가 갑니까? 휴대폰도 갑니까? 거기서 간다. 근거를 내세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가고 스페인 무적함도 가고 대영 제국도 가고 다 간다. 반도체라고 안 갈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맞죠? 이거는 요새 죄송합니다. 이건 요새 보너스 못 받아요. 삼성전자에서 수입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아직 껄떡거리고 있는데 한 방에만 나가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이미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거가 입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가십니다. 그래서 꽃들은 어디로 갔나?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을 고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가격돼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팀장님들은 이 꽃들이 어디로 안 가게 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연구비를 집행하시고 될 것 같은데 하고 시원찮으면 오늘 자르시고 그런 거를 잘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1번 선진기업의 근황 또는 잘 나가던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예외 없이 모두 화면 중앙에서 주변으로 물러나고 있다. 제가 빨간 표시, 초록 표시, 파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화면 센터에다가 주변으로 가는 회사들입니다. 아수시다, 모토로라, 그 다음에 인텔,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인텔 인사이드 그랬었는데 요새 모바일 시대거든요. PC 가지고 그렇게 주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도요타, 렉서스 갖고 우쭐거리다가 요새 조용하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화면 중앙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면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구글, 위키디피아, 링크드인. 얘들도 금방 갈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가서 강연하다 얘들 자녀 수명이 5년이다 그랬더니 귀국한 다음에 거기서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 왜 5년이냐? 더 갈 것 같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 5년 이후에 틀림없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자극적인 제안을 하면은 우리 정 이사장이 승질을 부리기 때문에 NRF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NRF의 타겟, 스코프, 미션, 운영 체제를 죄다 뉴 파라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정 이사장이야 연배가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저쪽 뒤에 앉은 우리 영배 직원들은 나이 40, 50대에서 여기가 잘못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패션 마크에는 마음에 드시는 얘기를 아무거나 하나 써라. 그러니까 일찍 나가든가 뭔가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가만히 버티겠다, 그거는 곤란하다. 팀장님들은 참 좋겠다. 그래도 몇 년은 버틸 테니까 팀장님한테 지금 전까지 괜찮은데 저쪽 뒤에 앉은 우리 젊은 스태프들이 걱정이 된다.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농업혁명 시대에 대농장주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농업혁명 시대에 10대 재벌을 하면 대농장주인데 농장주한테 사람들이 오더니 회장님 산업혁명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러고 자꾸 못살게 된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안 오리라고 본다.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농장은 영원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해갖고 조금 성질이 나는데 하도들 그러니까 그러면 농장주 입장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지 한번 대책을 세우자. 그래갖고 농가대학 석학교수단을 만들어서 기본 전략을 짰습니다. 짰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융합이다. 그죠? 농업과 전기기관의 융합이라고 본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새 우리 주변에서도 융합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딱한 얘기다. 그걸 이따가 증명을 해드리고. 융합이면 다냐? 없는 소리 하고 있다. 보세요. 호미곡경의 동력화. 산업혁명이 뭐예요? 결국은 전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동력화 합시다. 마법관 현대화, 곡물창고 자동화, 농장관리 전산화,
WTO 반국민운동 이렇게 하면은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대농장주의 위세가 더욱 세지고 매출액이 높아질 겁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뭐 공감이 가세요? 나 서울선부터 내려왔는데 조금 협조적으로 잘하고 그랬다고 저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산업혁명은 호미곶팽이도 동력화됐어요. 불도저, 페이로다, 굴삭기 동력이 된 건 틀림없는데 이거는 지류고 이렇게 갖다 제조업 동력. 마곡간 현대화 시켜놨더니 이것들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더라. 곡물창고가 자동화했더니 도로가 발달돼서 곡물창고에 저장할 필요가 없이 됐다. 농장관리 전산화 그랬더니 도시로 갔더라. 농업혁명 시대에는 전 인구의 95%가 죽을 때까지 고향 동구밭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오면서 고향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졌다. WTO 반국민운동 그랬더니 유통 서비스 부상하더라. 그래서 어때요? 석학교수들이 뭘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의 미래를 예측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나온다. 공감이 가세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도 상당히 이거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거는 다른 연구소에서는 안 나오는데 신성장 대책 융합 봅시다. 융합이라고 본다. 그죠? 멀티래터럴 팩트, 구조경영 경영혁신, IT, 신성장 동력, 미래산업. 이건 대기업 회장들이 정보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공과대학 석학교수 돈을 많고 대책을 세우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고 우리가 답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안다. 우리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해답은 아니다. 그죠? 이거 이외의 것일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했습니다. 국가산업의 위기입니다. 선진기업 모두 다 하늘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린 잘 대처하고 있느냐? 과거 역사를 봤더니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NRF밖에 문제를 구석이 없다. 주변국 사정은 어떠냐? 결론은 모두 표류하고 있다. 세계 경제 질서에 틀이 박혀 있어. 한국은 어때요? 경제 성장에 기적해서 네 마리 용 한강에 기적 그러다가 해서 조용하죠? 표류 중이죠. 그죠? 이 중에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손을 좀 드시고 즉시 퇴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 앉아 교양 강좌 들을 근본이 아니라 빨리 머리를 고쳐야지. 정신질환비가 있는 사람이다. 한국이 이렇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었죠. 실업난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그날 디트로이트가 파산 선고했어요. 디트로이트가 미국 중서부의 황금꽃이라고 그랬더랬어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었는데 파산 신고를 했어요. 파산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 거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쓰레기 청소부부터 감원을 하기 때문에. 밤거리에 도둑들이 난무해요. 경찰을 줄여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소방관이 줄어들어요. 겨울에 미끄러져요. 여름에 장마에 져서 도로에 구멍이 뚫리면 차들이 빠진다고. 이게 파산 선관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디트로이트, 시카고는 오바마 고향인데 미국이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노숙자들 그러면 다가 흑인이나 멕시코 사람들이 노숙자가 많았더랬어요. 근데
요새 미국 대도시를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대 백인 여성들이 노숙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섭다. 그래서 시정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대도시가 파산 선고를 했죠. 오바마 정부가 정부 예산 동결 조치 거부는 셧다운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미국은 철판가라냐. 그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제가 보기에 고정표적의 명사수예요. 끊임없이 0.조정을 하고 품질 개선을 하면서 아주 표적을 맞출 때까지 끊임없이 개선을 하는 아주 귀신 같은 사람들인데 불행하게 돼서는 이동표적 시대에 그래서 베낄 수가 없어요. 0점 조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일본 헤매는 건 아시죠? 그 우라마단 마쓰시다 소니 샤프 다 어디로 갔나? 그래서 스프리가 없다. 중국은 어때요? 세계 시장은 약진하다가 요새 중국의 노조 결성 운동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나왔던 제조업자들이 요새 월남으로 캄보디아로 새로운 일터를 찾아서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 틀을 갖고 있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다 우리하고 똑같이 위기다. 그래서 이게 기쁜 측면도 있고 슬픈 측면도 있어요. 슬픈 건 뭐예요? 근데 베낄 데가 없잖아. 미국 거 베끼고 일본 거 참자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기적 뭐 그러고 우쭐거렸는데 이제 앞서 나가는 놈이 없으니까 뭘 베끼냐? 베낄 데 없다. 미치겠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에요, 그죠? 이제 어떠하죠, 우리?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그 강연 제목이 우리의 마지막 대안은 창의성밖에 없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따라갈 때도 없고 베낄 때도 없습니다. 안이 꼽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탁도 없다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보루가 창의성입니다. 뭐 그런 취지로 제목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미국 가서 강연한 것 동영상을 좀 같이 보자 그러시면은 거기에 이거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내가 30년 동안 아주 마음 먹고 만든 차트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서부터 3, 4세부터 탤런트를 주변으로부터 입증받고 재미있는 거를 파악하고 그 사람 취향, 어린애 스타일 같은 거를 유아기 때 확보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야 초등학교 갈 때 배우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고 생각하는 거, 관찰하는 거, 경험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 이런 걸 배우고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 들어가서 이런 걸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창의성이 뭔 줄 아냐. 어려서 2, 3살 때부터 끊임없이 연마해서 한 2, 30년을 해야 창의적인 재주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수능 치치고 영어마을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창의만이 살거리다 뭐 그랬더니 마치 우리가 원래 창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창의성을 이런 식으로 볼 적에 명문대학 순서대로 창의성의 큰 체질을 빚고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탤런트 펀 뭐 어려서부터 지조하는 거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그래갖고 서울대학교에 들어왔을 것 같으냐. 택도 없다. 명문대학일수록 창의성과 거리가 멀다. 이런 게 창의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창의적인가. 그래서
내가 2011년까지 있다가 여기 조무재 총장님, 정명 부총장님이 서울대학 나오거든 유니스 와서 같이 놉시다. 마음대로 놀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았고 유니스 왔어요. 근데 진짜로 내 마음대로 놀아요. 자르라면 자르고그러지 석자 교수인데. 근데 여기서 내가 서울대학에서 하려다가 못한 실험을 지금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창의적인가? 유니스트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내가 유니스트 가서 처음 한 거가 내 과목을 듣는 학생은 이번 3학기 3개월 동안에 특허를 하나씩 받지 못하면 학점이 안 나간다.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18명이 수강 신청하다가 1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5명인데 여학생들이 남아있고 남학생이 혼자 남았어. 그래서 반가웠고, 야, 그래도 네가 남자의 체면을 살렸다. 너는 그래서 들어보라 그랬냐? 그랬더니 옆에 앉은 애가 여자친구인데 얘가 너 들어보면 죽여버리냐? 그래서 근데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특허 냈다 그러면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특허 대상을 아이폰과 관련된 특허를 내라 그래서 1,000원이 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얘들 보니까 딱한데 얘들이 중요한 건 뭐야? 학점, 스펙, 대기업 취업 인터뷰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특허를 안 내면 학점이 안 나가십니다. 스펙에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길 겁니다. 대기업 취업은 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놓겠다. 그래놓고 지도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건 내 아이디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봐봐요. 그러지 않고 아이디어를 유도를 해갖고 그 얘기가 나오면 내가 막 놀란 척하면서 완전히 쳤다. 네가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 나 같은 노인은 뭘 먹고 사냐. 분하다. 막 그러고 힘을 더 빠졌더니 이것들이 진짜 지들 머리가 좋은 줄 알고 밤새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1,000원이 특허 걸었어요. 그래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원하면 창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품이 많이 들어요. 내가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좀 내봐 하고 승질 부리면 안 나오고 거기 끼어들어갖고 끌고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나온다. 이건 서울대학에서 못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스컴플레이라는데 경상일보의 울산에 있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너네 아냐? 울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최고로 아주 명석하다, 창의적이다. 울산 시민들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경상일보에다 낸 거예요. 조선일보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사방에서 삐죽거리고 그러니까 경상일보에서 울산 사람들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얘들은 대기업 가서 면접할 적에 여유가 있어요. 특허 한번 내봤더니 굉장히 복잡하더만요. 그러면 인터뷰하는 대기업 간부가 지가 못해본 걸 어린 것이 앉아서 예상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랬더니 일단 접수. 아니고 없지만 뽑고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점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NRF 와서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원하면 학생들하고 같이 특허를 낸 거가 가서 한 20개월 돼서 특허를 냈어요. 한 16배쯤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참고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없는 것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보자. 그랬더니 학생들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국제 특허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논문 표절, 특허교수가 논문 표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특허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이름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 이 일을 같이 한 대학원생들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지분도 걔들이 더 높아. 걔들이 이제 요들이 어떡거린다고. 이면허 데리고 일하느라고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게 기세를 불어넣어주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창의적인가? 그래서 대답은 뭐냐면 원하면 창의적이 될 수 있고
내 깔래 두면 택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NRF에서 그 프로포설을 읽고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할 적에 이런 그 스피릿을 조금 같이 공유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던 회사도 지금 고전하고 있다. 잘 나가던 강대도 다 고생하고 있다. 고전하고 있다. 그래서 1, 2, 3번의 요약이 뭐예요? 우리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사방천지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참으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한다. 왜냐? 반만년 역사 이래 최초로 미국, 일본, 중국과 맘먹고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그죠? 그죠? 네. 특별히 우리가 경제위기나 실업난이다 그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야당이 잘못하고 여당이 잘못하고 이딴 생각하지 마라. 이게 쓰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다. 살아남고 싶으면은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낄 데도 없고 잘 나가는 나라도 없고 잘 나가는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창의성도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한 창의성 창의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1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모두 다 똑같은 운명이다. 2번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3번 창의성 갖고 뭘 하는데 뭘 하지? 지금 고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NRF가 NSF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미국 NSF가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NSF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석학 분야,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줬는데 미국 경기가 왜 이렇게 되냐? 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은 민주당이지만은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공화당 당원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고쳐라.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NRF 여러 팀장님께만 비밀리에 전해드리니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공짜로 얻으면은 우리 인간 속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뭐든지 공짜로 얻으면 다스럽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 남아 계실 분은 이따 끝나고 나서 그 신사임당을 하나씩 앞에다 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 돈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 하는 분은 지금 자리를 떠나주세요. 뭐야, 한 명도 안 떠나는 거야? 이따가 저 출입구를 막습니다. 1번 이거 지금 미국 백악관 커미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미국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래서 번들 오브 스트로스 콜라 그 빨대 있죠. 빨대 하는 꿈을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것 같다. 미국 산업 기술 산업 그 제조업 실태가. 그래서 스트로가 옆에 있는데 아주 뭐 빨면 잘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원천 기술 분야별 기술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묶어놨더니 이 수직으로 이 빨대는 올라오는데 옆으로는 하질 않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미국이 경쟁력을 잃은 거다. 그래서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매듭 재진 데가 있죠. 거기에 기술, 정보, 인력 이런 게 교류가 돼야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스트로 한 묶음을 딱 넣고 여기서 뭐 융합을 하라 그러니 딱 한 사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융합이 되냐. 근데 인체를 보세요. 인체에 두뇌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두뇌하고 근육 사이에 신경 조직이 있지 않으면은 있으나 마나가 다 따르노니까, 그죠? 허파가 있는데 허파 있고 근육이 있으면 허파에 산소가 들어가고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인들이 반성해야 될 게 각자 자기 전공 분야 기술 중요한 줄은 아는데 남하고 어떻게 합해서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을 세울지는 별로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학력은 굉장히 높을지 모르나 이기적이다. 인간성의 한계가 있다. 국가는 별 생각을 안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포커스 타겟. 그래서 빨대가 100개가 아니라 7개라도 좋으니 이 빨대 사이가 연결가 돼갖고 뭐가 되는 거를 NRF에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자꾸 프로포설 들어오는 것만 냉정하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유니스트에서 학생들 데리고 특허를 내봤더니 창의적이라 해야 돼. 너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가만히 계산을 했더니 10년 안에는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꾼 게 반쯤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서 그걸 갖고 주고 야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했더니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한민족은 창의적이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약간 자극을 주고 앞에서 끌어주면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뒤에서 자꾸 호령하면서 창의 앞으로 전진 그러면 하나도 창의적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시간 대학 가서 내가 그 강연한 것 중에 실리콘밸리는 앞으로 5년 후에 망할 것이다. 별 볼일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시간 대학에서 뭐 질문이 오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데서 질문이 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무엇이냐 물고 자꾸 못 살게 본다. 그러니까 몰라 나도 그냥 얘기한 거야. 그래 쉬운데 모교에서 지도교수가 전화를 해갖고 야 네 근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거는 유니스트 대학원 수업하는 교수래요. 그래서 여기 아마존부터 트위터, 카카오톡까지 쭉 온라인 모바일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 과정을 쭉 봤어요. 그래서 한 2,000개 항목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비욘드 SNS 파라다임 실리콘밸리가 왜 5년 후에는 시세가 떨어지고 파장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니라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이나 해서 뭐 이렇게 사람끼리 주고받고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거야. 어떤 친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풍미하는 세상에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벙어리 저 벙어리에서 막 야호 막 그래. 와 팔로워가 나 50개야. 내가 보내면은 2분 안에 10개가 넘어와. 그리고 하천에 사는 어느 소설가가 있는데 150만 명이래. 그래갖고 막 흥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매일 올라와서 야호 그랬더니 뭐 50개, 70개 뭐 그 다음날 올라서 야호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야호 했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뭐 하려고 야호는 하냐고. 그래서 야호를 반복하고 반응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한심하고 단조롭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 순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새로운 디맨드가 뭐냐 그거를 교실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3개월 동안 대학원 코스예요. 그래서 시험도 안 보고 교과서도 안 하고 20대 온라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을 쭉 봤더니 2번이 나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들 불쌍한 죽어가 5년 후에 저것들이 짐을 꾸려서
마을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 10개의 새로운 흐름이 이 세계를 풍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머리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아, 택도 없다. 그렇지 않다. 분석을 했더니,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경기를 세워서 이걸 하염없이 분석하냐, 그걸 안 하거든요. 자꾸 머리 좋은 걸로 어떻게 해치우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2,000개를 하염없이 앉아서 분석을 했더니 10개의 새로운 SNS의 흐름이 나오더라. 우리가 패잡고 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NRF도 마음 먹으면은 첨단 기술, 원천 기술, 선진국, 산업, 인프라 분석 그딴 거 하지 말고 이 온 우주에 없는 거 10개만 만들면 죽이지 않냐. 그런 팀도 하나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2,000개 분석한 거예요. 벽 3면을 이렇게 쓰는데 매일 와서 학생들이 이렇게 쓰고 가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서 보고 웃기는 얘기 썼으면 이렇게 줄 긋고 3시까지 날 방으로 와. 그러면 지들이 7개, 8개나 붙이다. 그거를 3개월 동안 했더니 별것도 없다. 10개 아주 하게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중에 몇 개를 그 미시간 대학에다가 얘기했더니 와 신선 같은 얘기를 한다. 어떻게 알았냐. 분석했더니 빤한데. 그래서 R&D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염없이 삽질하는 거예요. 전략이고 뭐고 전공이 그거 없어요. 삽질을 계속 하다 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나라 R&D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팀을 만들고 첨단 토픽을 잡고 연구비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나오는 건데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빨대 한 묶음 같은 연구를 한다. 도와주면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미친듯이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연구비를 지원할 적에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의 평생 캐리어 중에 과거의 한짓거리를 좀 보자. 그래서 보고서를 잘 써낸 자들은 이번에 NRF 연구비를 받아서도 여전히 보고서를 쓸 가능성이 많다. 물건을 만들어 본 친구는 연구비를 받아 물건을 낼 것이다. 3살 버릇이 어떡하냐. 그래서 어느 대학교 나왔고 학점이 얼마고 이러이러한 연구를 한 적이 많다. 그딴 거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과거 행적을 좀 보자. 이제까지 한 짓을 보고 행동 패턴을 보면 거의 틀림없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속눈썹 붙이는 기계를 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나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유니스트 총장님, 부총장님이 네 마음대로 해. 하든 말든. 그래서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시장에 며칠 전에 그 뉴스 나온 거 봤어요? 전 세계 시장에 속눈썹 연장 시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포르말데히드가 허용치의 100배 이상 된 본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붙이면 충혈되고 통증이 있고 시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나한테 이거를 자꾸 만들어줄 수 없냐 뭐 그래서 시장에서 요청이 와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붙이기 전 이건 붙이는 후. 근데 저희 기계 특징이 눈에 전혀 유해하지가 않고 손으로 한 2시간 걸려서 붙였었는데 저희 기계로는 10분이면 되고 손으로 붙인 건 2주면 떨어졌었는데 저희 거는 3개월 내지 4개월 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잘 팔릴까요? 그랬더니 사겠다고 사고 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동영상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고 나오네.
저게 100분의 5mm짜리를 연장을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구를 할 때는 이 사람의 과거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랙 레코드라는 게 기록이에요, 기록. 그죠? 그래서 육상만 선수를 뽑는다. 그래서 너 육상 네 자질을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어려서부터 육상의 뜻을 품었고 초등학교 때 육상반을 했고 중학교 때 육상반 부반장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육상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죠? 아시겠어요? 이 친구 육상을 잘할지 못할지? 그래서 네 기록이 뭐냐고 몇 초 뛰어 100m를 그때 그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육상을 할 것이고 저희 부모님도 육상이 좋다 그러고 저희 와이프도 육상에 몸 바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록이 뭐냐고 그랬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조잔디 육상 트랙의 필요성을 느끼고 뭐 자꾸 이딴 소리 한다. 그죠?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계 최초 개발 연구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 최초 제품을 개발하려면 그 연구원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스타번 이디어 아주 바보 같고 한심한 고집쟁이를 돼요. 왜냐 제가 이거 개발하는데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 세계 시장에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8번 권능을 거쳤거든요. 이거는 맨정신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도라이라고. 한심하고 아주 딱해 보이는 인간만이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 번은 개발한다면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그 주위에 여러 사람이 굉장히 호강을 하고 자랑스럽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중에 또 하나 잘못된 게 자꾸 취업난을 해결하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딴 슬로건 갖고는 우리나라가 풀릴 길이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왜 개발하고 창조 경제를 부르짖냐면 글로벌 컨트리뷰션을 해야 돼. 우리가 이거 하는 거가 전 세계에서 여럿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런 스피릿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냐. 거의 장사꾼 개념이다. 이래갖고는 잘 안 풀린다. 그래서 글로벌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 나라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대선악한데 아까 주변국 얘기했었죠. 중국, 일본, 미국 모두 다 도전하고 있다. 그 얘기 다 들으셨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가 된 것 같다. 반만 년 역사 아래 최초의 표보다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을 도와주겠다. 과학기술을 도와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는 우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일본은 옛날에 와서 식구들 많이 죽이고 젊은 여자들 잡아가고 그래서 일본은 싫고 중국은 경제 상권의 80%를 중국 화산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싫고 한국은 어떠냐? 네가 그래도 제일 낫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미국, 일본, 중국에만 수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인구가 미국 인구의 2배. 남들이 잘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우리 진짜 평년도에 징기스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가서 태어나면 히트의 몽고 반점이 나와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상담이 잘 맥히면은
힙을 한번 가 보여주고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가야 된다. 기여해야 된다. 이 나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5만 년 전에 우리 인디안 선조들이 이쪽을 넘어가서 남미 끝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 핏줄이다. 여기가 우선 우리가 진격해야 될 때다. 여기는 뭐 우리가 바쁘니까 조금 나중에 가고 여기는 뭐 영국 이민한 친들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고 여기 보면 어른이고 이 나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 취업난을 해결하겠다가 아니에요. 여기를 잘 살게 해주는데 가로 열고 우리가 조금 해먹는다. 그 다음에 오늘 정 이사장이 죽이는 걸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신곡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거 하는 사람 한 10명 준대요. 아까 그 얘기는 아직 유효한 거지. 끝까지 듣고 5만 원씩 내고 가겠다는 맞는 거지. 그죠? 우리 조 교수 3명 데려와서 저기 입구로 가면 크래시 테이크업. 지금 바쁘다. 아주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출격을 해야 된다. 크래시 테이크업.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곡한 게 항공모함 이름이에요. Theory of Aircraft Carrier. 이게 뭐냐? 보세요. 보통 비행장에 얘가 런웨이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테이크오프를 하려면은 얘가 1.6km 내지 3.4km가 들어요. 런웨이가. 그래서 여기서 엔진을 걸고 있다가 발진을 한다고. 그러면 얘가 기종에 따라 틀린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테이크오프를 하는데 1650 내지 3440m쯤 들어요. 안전하게 테이크오프를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게 우리 경제 발전 계획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요새 정부나 뭐 이런 대덕한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감정 없어요. 우리나라 잘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것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해도 10년쯤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10년이면은 정권이 2번 바뀌고 여기 계신 팀장들은 다 물러날 거고 잘못되면은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린 좀 더 빨리 가야 된다. 국가가 살으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데크런웨이가 100m 이내 항공모함에서 테이크오프로 가. 그죠? 근데 여기 윈드 디플렉터가 있어요. 제트 엔진으로 쏘면은 이거 맞바람으로 반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항공기 할 줄에는 없는데 이 벽이 턱 올라온다고. 그래서 등사를 하면은 밀어주는 힘을 늘고, 그 다음에 카타팔트라고 해서 이 줄을 따라서 쇠사슬이 시속 200km로 이 비행기를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에이스 파이러트가 있고 숙련된 요원들이 있고 해서 디플렉터, 카타팔트, 에이스 탑건. 그러면 1.6km 내에서 3.3km가 소요되던 테이크오프를 우리가 100m 안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3년 이내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시어리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바마 커미티에 가서 제가 특감을 하기로 됐거든요. 근데 자꾸 무슨 얘기할 거냐고 거기 옛날 사부도 껴있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교환하는데 이거를 보내줬더니 거기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미국 경제도 3년 안에 해결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신곡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대기업 같으면 세상에서 여기에서 오늘 최초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감동받은 사장이 뛰어나와갖고 싫다고 그러는데 막 수표를 손에 넣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정
이사장님은 굉장히 냉철하셔서 살살 웃기만 하지 도대체 움직이더라고요. 이래갖고 연구소가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 그래서 무슨 비상 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이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남보다 편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옛날에 부서부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3년. 쉽다는 얘기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하자면 우리는 죽는다. 조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퇴직금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젊은 영계영권 일어나서 한번 읽어봐 줄래? 둘째 줄에 있는 한자. 국가 성장 동력에 요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